여러분의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인 것 같아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나에게 위험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하는 5가지 사람 부류, 이들을 구별하는 법,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을 유도한다. 겉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항상 손해를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피해를 과장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안타깝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왜곡시키고 나를 피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늘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노력이나 부족함을 탓하기 일쑤다. 결국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피해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된다. 이들은 끝없이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할지 몰라도 내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세 비난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상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늘 상사와의 갈등이나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 아닌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지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계를 조종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그들의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멈추면 그들은 나를 냉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타인의 선의를 악용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인 척하며 관계를 조종하려는 사람과의 인연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는 점점 더 지치고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은 내가 떠나려 할 때 더 큰 피해를 호소하며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할수록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의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된다. 두 번째,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척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채우려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그들의 목표는 상대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항상 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나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거리낌이 없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대신 그 약점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며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나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피로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끊임없이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상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하거나 과거의 약점을 들춰내며 나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지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신뢰를 악용하며 관계를 조종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나를 안심시키고 내가 그들에게 의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내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 나를 통제하려 한다. 결국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거나 관계를 끊으려 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결국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까운 사람마저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두며 필요할 때만 상대방을 이용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상처와 실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동료가 나의 아이디어나 노력을 가로채 상사의 눈에 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배신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성공이나 인정만을 바라보며 동료 간의 신뢰나 협력의 가치를 무시한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본인 스스로도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나에게 접근한 뒤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방치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몰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탓하기도 한다. 배신을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관계의 본질을 가볍게 여긴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신뢰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결국 고립을 자초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신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배신당할 가능성을 떠안아야 하고 결국 심리적인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고통에 무감각하며 심지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신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 나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나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사람은 그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나의 의견이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전제를 내세워 나를 억압하려 한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자율성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왜곡시킨다. 예를 들어 친구나 연인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섭하며 그 선택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난하거나 불만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차 나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결국 이런 사람은 나를 그들의 그림자로 만들려 하고 나는 내 삶에서 주체성을 잃게 된다. 이들은 흔히 너를 위한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의 욕구나 기준을 충족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나는 점점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자유를 잃어가며 스스로를 제한하게 된다.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다. 처음에는 그들이 단순히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내 선택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뜻에 나를 맞추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내 자존감을 훼손하고 내가 가진 자유와 행복감을 앗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설사 자각하더라도 이를 합리화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식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과소평가한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관계를 더 피로하게 만들 뿐이다. 건강한 관계란 각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도움과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 삶을 제한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앗아간다. 결국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나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찍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기를 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도 이를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 결과 관계의 신뢰는 점차 무너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도
내가 시간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며 결국 상대방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긴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대신 끊임없이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한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결코 이를 교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실수를 저지른 동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팀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과의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끝없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런 관계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대함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피해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려 한다. 결국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균형이 깨지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5가지 특징을 알아봤고 이제 끊어야 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매력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음직스럽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행동에서 일관성이 사라진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초기에 이 신호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나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해보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가 나의 약점이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신호다. 또한 자신이 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친절하거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나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행동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신을 심어준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
또 다른 신호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며 상대방을 불합리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심지어 상대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심리적 조작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을 때 오히려 너 때문이야 라며 나를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순히 말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 태도, 그리고 나와의 상호작용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호 존중이다. 모든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내 의견을 경청하며 나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일관성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람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기 어려운 상대이다. 또한 책임감도 큰 기준이 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주며 서로를 돕고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심과 일관된 지원을 보여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들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나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호 발전을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관계가 된다. 결국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호 존중과 일관성,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5가지 사람 부류, 이들을 구별하는 법,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